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이며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챙기셨나요? 성경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더욱 고통 속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분노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노는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수법에 화가 날 때가 많지만 그 화를 능숙하게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이 혼란한 상태가 되면서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분노는 어떤 형태로 표출되든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호의적이고 협조적이며 당신을 인정하고 용기를 붙돋아 준다면 화가 날 이유가 없죠. 자꾸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불쾌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내 욕구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나의 핵심적인 믿음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괴로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건설적인 것보다 파괴적인 면이 훨씬 더 큰 것이 분노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 때 그 말도 안 되고 부적절한 그 분노를 당신 자신의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당신에게 전가시키고 나르시시스트는 편안한 상태로 기쁨을 누리는 동안 당신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분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데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그 분노를 경험해 보았는지 지금부터 알아차려 보세요. 강압적인 의사 전달을 했는지, 날카로운 말을 불쑥 내뱉은 적은 없는지, 늑장을 부리고 만성적인 좌절감, 반항, 불평불만, 비난, 지나친 방어 자세, 징징댐, 초조해함, 트집잡기, 같은 말을 반복함, 금방 포기함, 남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마음을 다듬, 그 다음에 무관심, 빈정거림, 용서하지 않는 거,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 퉁명스러움, 회피, 혼자 있으려고 하고 짜증내는 거.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빅터 프랭클이 말씀하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화가 났을 때에도 좋은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나쁜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면 한결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평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럼 분노를 다루는 4가지 태도를 심리학자 레스카트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안의 분노를 그대로 억압하지 말고 그때그때 풀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말과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허점을 찾아내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을 따르기를 바라죠.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전장으로 받아들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주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싶은 감정이 들 거예요. 감정을 표현해봤자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면 시간은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노는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화는 참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인격의 다른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서 당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무기력, 냉소적, 불안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내면서요.
두 번째,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소리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반항하고 항변하는 공격적인 태도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강제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공격적인 분노의 방법을 쓰게 되면은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돼요.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성을 그렇게도 당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나오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 당당한 단호함의 자세를 갖추세요. 화를 표출하는 다른 방식과 마찬가지로 단호함은 개인의 욕구와 믿음을 굳게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단호함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싸움에 말려든 당사자들이 각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한층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다룰 수가 있어요. 단호한 태도는 가까운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이기적이나 변명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분노라는 방법을 단호함으로 다루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9가지 형태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호하게 요점 말하기. 두 번째, 자기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입장을 고수하기. 세 번째, 상대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지 말고 자기 판단을 믿기. 네 번째, 좋고 싫음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 세우기. 다섯 번째, 상대가 다르게 하라고 말하더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여섯 번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상대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기. 일곱 번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도 화제를 돌리지 말기. 여덟 번째, 문제를 덮어두어 심화시키지 말고 즉시 표현하기. 아홉 번째, 자기 확신을 유지하고 가타부타를 분명히 밝히기. 당신은 분노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당신이 믿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어조로 말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지나치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침착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욕구와 믿음이 정당함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해요. 단호하게 화를 표현한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좋은 태도를 취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대응을 하든 당신의 화를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단호함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르시시스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욕구와 믿음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단호함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화를 풀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면 공연히 주도권 다툼이 길게 늘어지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긴장과 좌절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들 것이니까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화를 풀어버리는 연습이에요. 화를 푸는 연습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상대의 결정과 약점에 관용을 베풀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적당한 선을 더 중시하고 상대에 대한 판단을 절대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등 화를 풀어버리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세우게 되면 억울하다는 감정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와의 시시비비를 가려내겠다는 태도를 멈추고 자신의 감정적 안정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어렵지만 연습을 자꾸 하면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감정 노름에 장단을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굳은 마음을 먹은 당신은 미래의 멋진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멋진 미래를 만들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